내일을 위해서 잠드는 두렵고 어린 마음. 이제 힘을 빼고 틈만 나면 또 떠오르는 외롭고 괴로운 기억. 나를 탓하다가 배탈난 아이 어루만지듯 둥글게 둥글게 못생긴 맘을 어루만지네. 둥글게 둥글게.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씨를 모시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노랫말은 22년 새롭게 발매된 둥글게의 가사예요. 노랫말인데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김사월님의 네. 작사가 이론 요점 이론편 네. 이론편을 했었다면 이번 네. 판은 실전편. 오, 좋은데요. 그래서 둥글게 제가 전 가사가 사실 가사를 먼저 봤어요. 아. 궁금해가지고 가사를 우와. 먼저 읽고 그다음 노래를 들었는데 네. 약간 반전이 장난 아니거든요. 왜요? 왜냐면 이제 둥글게의 가사는 저는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모르게 읽는데. 근데 노래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요?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어머, 오히려 네. 그래서 노래 이렇게 썼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듣게 되는 우와, 거였는데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둥글게라는 것도 분명히 지금의 이제 사월님의 작품 이제 메이킹 스타일이시라면 만든 네. 작품을 만들어가자는 과정이 있다면 어떠한 글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 그 글에서 네. 이제 이 아무도 밉지 않은 밤 널 미워하지 마 불쑥 깨어난 그애를 안고 잠들어. 이 단어 숫자도 맞췄어요? 네, 이런 것까지 몰랐어요. 가는 그 과정에 이제 어떻게까지 이렇게 오셨나라는 생각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미시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것은 22년도 한 1월, 2월쯤에 만든 노래고요. 네. 전 지금은 불면증은 없는데 네. 불면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운이 좋게도 또 네. 다행히도 지금은 생활 습관 정도로 좀 네. 유지를 하면은 괜찮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엄청 힘들진 않은데 불면도 그렇고 인생의 어떤 우울과 고통은 네. 내가 지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다시 안 찾아올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밤에 썼던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들기 전에 어떤 스스로를 굉장히 캄다운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네. 조명을 되게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좀 목욕을 해서 긴장을 많이 푼다거나. 네. 불면증을 없애기 위한 어떤 네. 의식이 좀 생긴 그렇죠. 것 같네요. 네. 저만의 나이트 루틴 같은 네네. 것을 그날도 어김없이 하고 있었어요. 긴장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긴장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방식이 어쩌면 하루를 그냥 하루 아침에 태어났다가 밤에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긴장을 풀고 어둡게 하려는 것이 결국 내가 하루를 잘 죽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은 거예요. 같으면 그러면 메모를 해라. 지금이다. 지금이야. 하면서 이제 그때 머리 앞에 항상 그 메모장이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 휴지 한 장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써내려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가. 자려고만 생각하면 옛날에 잘못한 게 막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것도 써보고 저 사람들 내가 좋다고 했지만 결국은 날 떠났구나. 나를 또 탓하는 그런 거 막 쓰다가 결국은 이제 저는 얘들을 다 안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렇게 스스로의 몸을 이렇게 마음이나 이렇게 배나 이런 데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둥글게다. 아. 그렇게 되게 빨리 썼어요, 이 노래는. 그래서 네. 그리고 최근에 제 고민이고 네. 또 나름 이것을 잘 극복을 하고 있는 저의 상황이니까 나름 위로를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후딱 발표를 한 게 둥글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오는 길에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면 예. 수잔 앨범을 쭉 듣고 어머. 그 다음에 둥글게를 들었어요. 네. 그 약간 힙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둥글게가. 오, 감사합니다. 편곡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일단 이 둥글게가 이게 반복되는 들으면서 네. 아 이게 뭔가 약간 음악성이 좀 늘으셨네. 약간 혼자 평가를 약간 네. 혼자 평론을 하면서 반복이 들었죠. 되어야지 이제 꽂히니까. 그렇죠. 네. 약간 둥글게. 의도하셨나요? 그럼요. 저 항상 이제 싱얼롱을 못하는 장르라서 그렇죠. 장르가 아니고 저의 곡 스타일 곡 스타일이 자체가. 싱얼롱이 잘 안 되니까 네. 반복이라도 시키자. 기억에 남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걸 쓰면서 아니 그러면 둥글게는 오히려 글보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그런 네. 눈물과 영감이네요. 스스로 쓰다듬는 그런. 아, 네. 눈물 너무 재밌네요. 눈물. 네. 아 정말. 전 감동의 눈물도 되게 잘 흘리거든요. 네, 너무 눈물이 많으신 편이신 예, 거죠. 제가 잘 울고 잘 웃어요. 저는 사실 눈물 많은 사람 되게 좀 부러워요. 제가 잘 안 울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잘 못 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가워 보여서 너무 부러워요. 저 진짜 네. 1년에 한두 번이거든요. 그건 이상한 데서 우는데 안 울어요. 근데 거의. 그건 얼마나 어떤 자극이 있길래 한 번은 왜 우시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거에서 좀 울죠. 막 쌓아놨다가 별거 아닌 데서 갑자기 터져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요? 토이스토리보다 울어요. 그거는 굉장히 슬픈 영화잖아요. 그거 한 번 보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 우는 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토이스토리는 네. 정말 안 울고는 못 베기는. 저는 3를 보면서 뒷부분에 눈물이 그렇게 네, 나더라고요. 진짜 고자극이에요. 그거는 우실만 하네요. 아 그래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셔서 네, 제가 눈물이 약간 적으신 편인가 봐요. 저는 네. 눈물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왜 눈물이 없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좋겠다. 제가 아는 형 중에 되게 잘 우는 형이 있어요. 네. 저는 그 형이 그렇게 불어요. 전 잘 우는 사람 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저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이제 감정에 빠져는 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네. 안 우니까 왜 이게 안 울지? 막 이런 거 이제 좀 있죠. 저는- 저희 말씀하세요. 로망은 공연하면서 눈물이 흘렀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그런 건 거. 해보고는 싶은데 네. 오히려 전 공연하면은 어쨌건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울진 않고 네. 가사를 쓰다가 뭔가 스스로에게 뭉클해져가지고 가사 쓰는 이 지금이 너무 좋고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 그 순간을 제가 좀 되게 크리피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사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애가 좀 넘쳐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면증 이런 걸 말씀하셔서 그런지 예.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어떤 말들을 네. 되게 많이 보여서 맞아요. 그게 또 오히려 좀 공감대와 따뜻함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사실 위로다운 위로를 처음 해봤어요. 둥글게로. 이때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것을 내 뷰로 봤을 땐 이러하다라는 게 제 노래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치만 이것도 안고 가야지라고까지 간 거는 둥글기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의 어떤 녹조리를 너무 네. 많이 들어주셨으니까 저도 한 번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로를 써본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사춘기 소녀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노래의 과정을 좀 보고 계신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네. 공감대라는 것이 사실 작사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씀에 있어서는 거의 고민하는 거는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자극적일까? 네. 이게 사람들 머리에 남을까? 뭐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인디다 아니면 자기의 노래들을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걸 신경을 잘 안 써서 한 소리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둥글게라는 걸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 사실 되게 고무적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태도가 완전 바뀐 거니까. 네. 그게 어떤 그런 마음의 과정이 좀 예. 인디 가수긴 한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쩌면 인디 가수들이 자기만 아는 얘기를 해서 공감을 못 얻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사실 되게 자본과 마케팅과 결부되어 있다고 전 생각해요. 혹은 시대와도 관련이 있고 네. 꼭 개인적인 이야기, 오히려 전 개인적일수록 더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대중가요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대중가요로 불릴 수도 있고 그러니 말을 얻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책은 약간 사랑하는 미움들이라는 제목이었다 예. 치면은 이제 둥글게의 가사는 아무도 밉지 않은 밤이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시점이 좀 바뀌니까 네. 그런 어떤 김사월이 변한 건가 이제 이런 네. 네. 그렇죠. 계속 변하고 있죠. 아. 노래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 굉장히 미세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랑하는 미움들에서 아무도 밉지 않은 밤으로 간 것은 네. 이제 내가 이런 시간도 있었어. 나를 이해해줘. 에서 그걸 정말 이해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다면 나도 조금은 더 성숙된 언어를 쓰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음악을 하면서 제가 좀 철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네. 공연을 하거나 음반을 내거나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안 들어도 되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공연하면 편지들을 받잖아요. 네. 편지가 진짜 제 가사보다 한 몇만 배 좋아요. 그 보내주시는 편지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네. 이 편지를 써주시는 그 관객분들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성장을 하시는. 네, 약간 직업 만족도는 좋습니다. 저는 사실 아티스트가 만약에 너무 성숙해지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 제가 근데 기본 껍데기가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기본 껍데기가 있어서 괜찮다. 괜찮고. 네, 뭐 걱정하지 마라. 네. 예전에는 정말 너무 어리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을 하기 전과 지금의 가장 큰 뭐 변화? 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 세상의 논쟁들이 자존감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주는 게 좀 불만이기도 해요. 네. 어떤 상황일 때 너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당신은 자존감이 높아서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되게 경계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쓰게 되긴 하네요. 자존감. 예, 그러니 제가 음악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을 땐 아무도 날 이해 못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디테일한 내 상상 모든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노래를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진짜 뭐야 이해 받잖아. 이런 순간이 오면서 조금씩 내면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해 못 받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네. 그런 감각을 음악을 하면서 깨닫게 돼서 네. 보통 그 슈퍼스타들 뮤지션들이 점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그 공통된 특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맞아. 들면 초창기 앨범은 이제 자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시작은. 네. 근데 점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네. 범인류적이고 그렇죠. 약간 뭔가 사회적 어떤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씩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네. 점점 약간 스타의 앨범에 반열에 오르시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전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둥글게 하고 다시 돌아가실 수 있죠. 근데 네, 바로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갈 요령으로 지금. 네. 요것도 궁금했어요. 네. 그 단어가 네. 경상도에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 때문인지 이건 저의 분석인데 그리고 조곤조곤 그 특유의 이제 발성의 스타일과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파열음이나 피차름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있어도 되게 묘하게 빗나가죠.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안 쓰죠. 뭐 요령이 있으신가요? 저도 좀
네. 어려운 단어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게 걸리면은 최대한 이렇게 튀게 안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호흡이나 비음이 많은 스타일의 노래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지저분하게 들릴 수도 있고 좀 단어를 좀 잘 뭐랄까나 뭔가 목구멍이나 혀가 닿는 부분들을 네. 이렇게 딱딱 집어서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막 밀어서 부른다, 당겨서 부른다 이런 네네네. 얘기 하잖아요. 저는 딱 그 중도에서 부르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중립을 지키는 발성이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노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냥 엄청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그냥 제 노래니까 부르는 거지 잘은 모를 것 같고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네. 가사 중에 그런 건 있어요. 단어로 봤을 땐 넣고 싶은데 이게 연음으로 읽었을 때 튀는 게 있어요. 아니면 네. 연음으로 읽었을 때 그 단어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 멜로디에 묻어버리면. 네네. 최근에 제가 썼던 뭐 발표한 노래는 아니지만 박자가 먼 훗날이거든요. 네네. 근데 먼 훗날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먼 훗날이면 들릴 거예요. 네. 근데 먼 훗날이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래퍼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발음을 꼬아가지고. 그래서 이 단어가 아까워도 네. 들었을 때 그게 안 들리거나 다른 단어로 들리는 거면은 그냥 네.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너무 괜찮네요. 그러니까 가사를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발성의 어떤 스타일이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사를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또 발음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재밌네요. 근데 애초부터 말투 자체가 이렇게 뭔가 시차음 자체가 세지 않으셔가지고. 예. 그거 약간 그냥 제가 되게 웅얼웅얼거리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막 밖으로 튀어나가는 말을 잘 못하고 네. 지금도 되게 내려고 노력하지만 네.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막 말이 먹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먹기 때문에. 되게 시크하신데요? 그 말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되게 그래요? 매력적이신데? 잠깐만요. 너무 다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다 이렇게. 어차피 발음이 안으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치차를 해봤자 자동 DS가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S가 여러분 뭔지 모르시면 설명을 해드리면 뭐 전문 용어여가지고 그 치차름이라고 이게 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센 발음이 있어요. 그 DS라는 그 기계의 역할이 그거를 이 발음을 좀 없애줘요. 이 소리를. 그래서 귀에 쏘는 소리가 안 나게.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에 알아서 걸려 있어서 약간 일의 양이 좀 줄어든다. 뭐 정도의. 그런 네, 뭐 그런 느낌이죠. 부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들이 이제 가끔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가사를 다스리는 느낌이시네. 뭐 그러네요. 저는 반대거든요. 저는 가사를 보면 그거에 약간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가사를 쓰더라도 아니면 누군가의 글을 보더라도 거기에 안에 맞는 운율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근데 되려 이제 그걸 어떻게 내 걸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건 저는 사실 또 약간 신선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싶은 거죠. 이게 근데 각자 안 가진 걸 부러워하는 것이 저는 제가 다스리다 보니까 싱얼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 가사에 굴복하고 결국은 이 가사를 결국 또 가져오는 그런 주체적인 그걸로 간다면은 좀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노래를 할 수도 있는데 전 이제 제가 다 굴복을 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밑으로 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그러면 DS가 걸린 김서연님의 목소리로 다음 곡을 한번 낭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있는데 이 곡이 뭘까요? 자, 그러면 달아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달아. 달다는 거죠. 이게 스윗하다는 거죠. 뭐가 스윗하냐? 당이 내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게 나에게 이토록 달달한 일이냐? 이런 좀 이야기입니다. 너무 공감하죠. 그래요? 제가 진짜 농담 안 하고 오늘 아침에 혼자 아침에 진짜 피곤하게 일어나가지고 멍하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무슨 저거를 썼냐면 한 2줄짜리인데 죄책감이라는 연료는
이제 망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굴러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고 말은 뭔가 멋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그 아까 말하는 아까 뭐랬죠? 뭐가 다냐면 나를 스스로 미워하는 일이 이렇게 그렇죠. 달달한 근데 거죠.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게 그쵸. 너무 쉽고 네. 너무 달고 근데 그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약간 맞아요. 이런 얘기였었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네요. 아무튼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픈 생각이 지겨워 나는 제멋대로 지냈네. 사랑하는 미움들과 지냈네. 9월의 어느 저녁에 나는 문득 생각이 났네. 사랑하는 미움을 멈추고 싶어.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 그걸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슬픈 생각이 지겨워 그리 지겨울 것도 없어. 그렇게나 슬플 것도 없을 거야.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 그걸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나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 그걸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슬픈 생각이 지겨워 몸이 타오르는 것 같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고 싶어. 오! 이렇게 이상님이 읽어주시는 게 진짜 가사 같아요. 가사긴 한데. 엄청 집중했어요 지금? 네. 뭔가 근데 너무 부끄럽고 웃기고 이렇게 멋있게 읽어주실 가사였구나. 되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이 독백의 느낌이 너무 좋네요. 우와. 이런 진솔을 할 수 있다. 새롭네요. 네. 이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아. 이 반복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네. 제가 옛날에 이 노래 만들 때쯤에 네. 9월 달에 어떤 행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네. 9월의 어느 저녁이라고 나올 거예요, 가사에. 그렇죠. 네, 거기에 제가 그냥 노래 하나 부르고 빠지고 다른 행사가 있는 곳이었는데 네. 행사가 약간 강연 같은 거였죠. 네. 거기에 자기를 미워하는 거에 취하는 게 얼마나 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강연 전에 노래를 부른 게 다 막 중내산에 막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몸이 타오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막 네.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강연의 어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는 한데, 네, 질문이 하나 있네요. 예. 요즘 김사월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네, 글쎄요, 즐겁다라는 것은 막 기쁘다, 행복하다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다는 사실 저의 루틴이 잘 지켜졌을 때 즐겁긴 합니다. 네. 어떤 게 일할 때도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고 밥 잘 챙겨 먹고 청소 딱 한 다음에 작업실 가가지고 집중 어느 순간 정도 하고 네. 퇴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좀 즐겁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상의 약간 행복하거나 아니면 좀 막 이런 데 꽂혀 있다 이런 네. 거는 사실은 좀 더 쾌락적인 쾌락적인 것, 놀고 싶다, 좀 잘 놀고 싶다 이런 거에 항상 좀 뭘 하고 꽂혀 놀고 싶다. 근데 별게 없어요. 네. 그냥 저는 논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약간 그 연남동, 연희동 아니면 좀 네. 북촌이나 경복궁 이런 데를 좀 나름대로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네. 걸어 다니는 거. 나들이. 그리고 좀 카페 들어가서 커피 좀 마시고 영화 좀 보고 우수에 젖어서 집에 돌아오는 거. 이거 제가 제일 자극적으로 느끼는 그 행위거든요. 책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책이나 영화 이런 거를 즐기는 것을 항상 최고의 좀 자극으로 생각하고 꽂혀 있죠. 왜 그렇게 평상시에 못하는가 이런 네. 것도 좀 생각하고요. 아주 이상적인 취미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너무 이상적이어서 할 말이 없네요. 네. 근데 또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게 또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죠. 그건 네. 이제 친구들의 시간이 안 되면 못 노는 거는. 그러면은 김사연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건 정말 단연코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와 대화, 연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영화관을 다녀도 좋지만 네. 사실은 친구가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네. 혼자 씹는 고독이 달콤하려면 친구들이 있어야지 나 친구가 있지만 혼자 고독해봤다라는 게 달콤한 거잖아요.
내 친구들과 연결이 있기에 아,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생각. 되게 내향적인 성격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네. 느껴지기에는 네. 그런데 오히려 외향적인 어떤 모습에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네, 느껴져서 맞아요. 약간 내향적 외향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 내향적인 나를 좀 사람들하고 나누려면은 외향으로 나가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좀 뭔가 가사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내 삶에서 그걸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면 네. 트위터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이거 엄청 트위터로? 엄청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네. 이게 이제 노래는 공연은 네. 좀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보통은 이제 가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하고 싶은 말을 혼자 하는 약간 독대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편지를 받는다든지 뭐 그 공연을 보러 오신다든지 짧게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긴 좀 어려운 곳인데 그렇죠. 제 트위터를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결국에 또 다른 형태의 글을 씀으로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글을 쓰던 뭐 리트윗을 하던 하는 건데 조금 더 적나라한 글들이 거기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생각했거든요. 저는 항상. 맞습니다. 그런 어떤 대중과의 어떤 뭐랄까 그런 불안함도 어떻게 보면 대중과의 연결점도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월님의 커리어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 불안함이라는 게 이 직업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함을 말씀하시는 것.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대중성에 있어서 결국 사람들을 만나는 점에 있어서 네. 자기를 내비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이제 자기의 글을 쓰고 자기 얘기를 하고 제가 본 분들 중에 진짜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픈하시는 느낌이었어서 저는 글에서도 가사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힘들진 않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동기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물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저는 가끔씩은 정말로 트위터 하듯이 가사를 쓴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제가 눈에 되게 안 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활동을 해도 정말 막 홍대 거리를 돌아다녀도 네. 아무도 못 알아봐요. 물론 유명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보시겠지만 홍대 같은 데 가시면 알아보시지 않아요? 아니요. 근데 진짜로 제가 네. 되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도 네. 제 마스크 쓰고 안녕하세요 이래도 네.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약간 눈에 안 띄는 어떤 아우라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많이 해도 다른 사람들만큼 눈에 안 띄는구나를 어릴 때부터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방식이 더 좀 세분화된 것은 제가 이런 사람으로 존재감 없는 사람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발달된 어떤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좀 불안하지 않느냐를 했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불안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해봤자 또 별로 눈에 안 띌 거라는 이상한 저의 약간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했었다가 그래도 공식 계정에서 너무 그렇게 좀 헛소리를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좀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런 마음으로 네. 음악을 하시니까 또 더 자유로운 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솔직한 얘기 또 적나라한 얘기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 또 어디 뒤풀이에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으로 만나면 좋습니다. 네, 좋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의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어느새 또 마칠 시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씨를 모시고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또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뭐 일기가 어떻게 노래가 되는지 뭐 이렇게 보면은 이분의 이 두 시간의 어떤 얘기들이 좀 아주 쉽게 간추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일기가 노래가 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그리고 생각들이 어떻게 노래로 변화돼서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지에 대한 시간이 아니었나. 참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능력이죠. 자기 얘기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비칠 수 있는 게 그렇죠. 엄청 능력인 동시에 용감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떻게 또 스스로를 위로하는 노래가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게 또 위로가 되는지 들었고 재밌었어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눈물을 사울님처럼 잘 흘리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눈물을 흘리는 타이밍을 꼭 놓치지 말아서 가사를 써봐야겠다. 그러고 예술가가 되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모실 손님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홍의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